디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조선시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먼저 조선시대 좀 개괄 내용을 보자면, 조선시대는 크게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 둘을 양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양란을 기준으로 전기랑 후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두 차례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조선의 사회가 신분제도도 그렇고 사회경제적인 모습도, 또한 그것 말고도 정치적인 부분도 크게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기준으로 우리가 전기, 후기 이렇게 구분해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또한 어떤 정치적인 흐름, 그러니까 정치 어떤 세력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크게 5시기로 또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조부터 성종까지를 체제 정비기라고 해요. 그래서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이 조선시대의 법전, 이 조선의 체제를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긴 이 법전을 완성을 하는 성종시기까지를 우리가 체제 정비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성종시기부터 이 명종시기까지 훈구와 사림이라고 하는 두 세력이 서로 이제 다투고 그러면서 사화가 발생을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 시기를 이제 사화 발생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화를 거치면서도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을 시킨 사림이 붕당을 결성을 해서 상호 비판과 견제를 통해서 정치를 하는 그런 붕당 정치기가 있고요. 이런 붕당 정치가 처음에는 이제 같이 공존을 하면서 서로 이제 비판도 하고 견제도 하면서 이렇게 좀 잘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일당 전제에서 하나의 당이 정치 권력을 차지하면 쭉 가려고 하는 이런 시기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런 붕당 간의 대립을 조금 완화를 시키려고 하는 탕평 정치기가 이렇게 바로 위에 있어요. 실시가 됩니다. 그때가 영조 정조 시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조 이후에 어린 왕인 순조가 즉위를 하면서 외척의 세력이 커졌던 세도 정치기, 요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세도 정치 이후에 이제 고종 순종 시기에는 우리가 개항과 함께 일제 강점기로 이제 가는 그런 내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고종 순종 시기는요 2단원에서 배우고, 우리 1단원의 마지막까지는 세도 정치까지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내용을 볼 건데요. 오늘 주제는 유교 정치 이념을 바탕을 둔 조선의 통치체제에는 어떠하였을까입니다. 교과서는 56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의 내용이고요. 교과서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 말 정세가 어땠는지 보면, 자, 우리가 원명교체기에 이제 원나라의 세력이 약해졌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명나라가 건국이 되면서 이 명이 원을 물리치죠. 완전히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원래 원의 영토였던 이 천령위, 이 천령 지역, 이북 지역을 우리가 관할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 영토를 다시 반환해 줄 것을 요구를 했었고, 이제 이 과정에서 우왕과 채영이 이성계에게 요동을 정벌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죠. 근데 이성계가 이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압록강에 있는 섬이었던 위화도에서 회군을 해서 권력을 차지하고 과전법을 시행한 다음에 결국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선의 건국과 새로운 통치 이념의 확립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고려 말의 사회 모습은 권문세족의 횡포, 그리고 왜구나 홍건적의 침입을 배웠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조선의 건국 부분을 보시면, 주체 세력은 신진사대부 중에서도 혁명파, 새로운 정부를 만들자라고 했던 혁명파 신진사대부와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신흥무인 세력이 힘을 합쳐서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건국 과정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이 고려와 다른 점을 얘기를 하자면, 고려는 불교를 중요시했다면 조선은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세웠다. 그리고 유교적인 민본 정치, 이게 이제 권문세족의 그러한 횡포 들로 인해서, 폐단으로 인해서 사실 민중의 삶이 꽤 힘들었어요. 다시 이제 국가의 근본이 이 민중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념에 따라서
민중을 살피는 정치를 하려고 했다. 그리고 화이론적 세계관, 그래서 세계를 인식을 할 때 중화와 오랑캐로 인식을 하고, 중화는 존중하고 오랑캐, 이민족은 배척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관에 따라 명중심의, 그래서 명은 섬기고 사대주의로 섬기고, 다른 오랑캐들 뭐 여진이라든지 뭐 이런 족들은 이제 배척을 하는 이러한 국제 질서에 참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교적 법치 국가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먼저 태조 때는요, 정도전이 재상 중심의 정치를 이제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왕은 세습이지만 재상은 항상 이제 그 시기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 되는 것이니 재상에게 권력이 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했던 움직임에 반발을 한 게 태조의 아들이었던 이방원이죠. 그래서 이방원이 왕자의 난으로 권력을 이제 차지를 하고 나서 즉위를 해서는 국왕 중심의 정치를 강화하면서 육조 직계제를 실시를 합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세종 때는요, 이 이후에 이제 왕권과 신권이 서로 조화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를 했고요. 세조 때는요, 세조 때 세종의 아들이었던 이제 문종이 즉위를 했는데, 이 문종이 오래 살지 못하고 승하를 하고 나서 문종의 어린 아들이었던 단종이 즉위를 하죠. 이 단종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궁궐 내에 이제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종이 이 당시 신하들에게 이 왕을 부탁을 하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종 이후에 단종 시기에는 이 재상들의 권력이 너무 세졌어요. 그래서 이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통해서 정난의 뜻이 어지러움을 편안하게 한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세조가 보기에는 단종 시기에 이런 재상의 권한이 세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왕권을 약화시키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좀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겠다 하면서 계유정난을 일으키고, 결국은 자기의 조카였던 이제 단종을 유폐시키고 사살을 하고 본인이 이제 왕위를 찬탈을 하게 되죠. 다시 육조직계제 부활시키고, 집현전, 세종 때서도 집현전이나 그리고 경연 등을 폐지를 하면서 어떤 신하의 의견과 함께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쳤다. 성종 때의 경국대전이 완성이 되면서 유교적 법치국가의 토대를 마련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경국대전은 세조가 만들기 시작했고 완성은 성종 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조직계제랑 의정부 서사제는요,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한 번씩 보시면 되겠는데, 이 의정부는요,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이 3정승이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회의하고 의논하고 결정하는 그런 합의기구고요. 원래는요, 이렇게 육조가 이제 여러분 다음 장에서 배우겠지만 2호의 병형공이라고 해서 이제 각각 업무를 이제 맡아 하는 실무관청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원래 이것을 정승에게 보고를 하면 정승이 다시 국왕에게 얘기하고, 그럼 국왕이 정승에게 얘기를 하면 다시 정승이 이제 육조의 판서들에게 명령을 하는 이러한 체제였는데, 이 과정에서 의정부, 이 3정승의 권한이 상당히 크죠. 근데 육조직계제가 되면은 직접 판서가 국왕에게 보고하고 국왕이 명령을 하게 되면서 가운데 정승들이 할 일이 없어져요.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는요, 이 정승의 권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이 조화로운 어떤 그런 방식이라고 보자면, 육조직계제는 의정부를 건너뛰기 때문에 왕권의 실무 권한이 강화되면서 모든 일들을 왕이 다 직접 명령을 할 수 있게 되고, 오히려 정승들의 권한이 유명무실화가 되는, 그러니까 일종의 자문기구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느냐 혹은 왕권의 강화를 추구하느냐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경연 같은 경우는 신하들이 이제 국왕에게 유교 경전을 가르치면서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고, 또 이것이 끝나면 정치 문제도 협의하는 이러한 제도였는데, 세조 시기에 이것을 폐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협의, 토론, 가르침의 장을 없앰으로써 왕의 의견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유교 정치 구현을 추구한 중앙통치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의정부랑 육조, 요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의정부는요,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이 있는 그런 최고의 정무기구고요. 이 3정승이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같이 얘기하고 결정하고 하는 총괄기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육조는 정책을 집행하고요. 그 육조의 장을 우리가 판서, 그래서 이조판서, 병조판서 들어봤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국가의 주요한 정책은 이 의정부의 대신들과 육조 판서들의 회의에서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연제도는 우리 아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같이 공부하면서 토론하는 이런 학술 정치, 그래서 왕도 배우면서 끊임없이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중요하게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요 3사예요. 그래서 3사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을 3사라고 하는데, 이 사원부는 우리 고려시대 때 어사대에서 관리 감찰하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렇게 보는, 그 다음에 사관원은 낭사, 요 중서문화성의 낭사 기억나시죠? 이 둘을 이렇게 이름을 바꾼 거야. 거기다 홍문관은 여기 보이시죠? 경연. 이 경연을 담당했던, 그래서 국왕과 함께 유교 경전을 얘기하면서 국왕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같이 토론을 하기도 하면서 정책까지 논의를 하는 이 브레인들이 모여있는 관청이죠. 그래서 이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이 3사라고 하고, 이곳에 배정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출세길이 탄탄대로로 열렸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기구였고 언론 역할을 하는 기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언관이라고 했고요. 이들은 왕권을 견제하고, 왜냐면은 막 관리들 감찰하고, 그리고 왕이 하는 일들 잘 보면서 잘 못한 것 같으면은 막 간언하고, 그리고 왕과 함께 정책 토론하고 공부하는 기관이니까 이러한 왕권의 견제, 그리고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이런 기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3사의 역할 한 번씩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아주 중요하다. 거기다가 플러스 관직이 있지 않아도 어떤 이제 정치 현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건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상소제도도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한 번씩 보세요. 의금부는요, 특별사법기구, 대부분 막 반역을 저질렀거나 아주 큰 죄를 저지르면 이 의금부 관원들이 끌고 갑니다. 그리고 승정원, 왕의 비서기구에서 왕명을 전달하는, 왕이 뭐라고 이제 뭐 어떤 관청에 얘기를 할 일이 있거나 명령을 전달을 해야 돼. 그럼 이 왕명을 전달하는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통령 비서실 같은. 그 다음에 춘추관은 역사편찬기구, 성균관 교육기관, 한성부는 서울의 행정을 담당을 하는 그러한 기구였다. 밑으로 내려가서 지방행정조직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는 전국을 8도라고 해서 우리 고려랑 비교해봅시다. 고려는 5도 양계에서 이원적이었죠. 군사행정과 일반행정이 따로 나뉘어 있었다면, 이때는요 8도는 다 일반 행정구역이야. 그래서 아예 일원화했다.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관찰사라고 하는 관리를 파견을 해서 이 도 내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부목, 군, 현으로 지방 행정구역을 이제 8도 아래에 나누는데, 얘들에게는 이제 수령을 파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요, 우리가 고려 때는요 주현과 속현이 있어서 관리를 파견을 안 하는 곳도 있었잖아. 근데 이때는 모든 군현의 수령을 파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수령에 모든 권한을 다 줘요. 행정권과 군사권을 다 주면서 권한을 높였고, 그러니까 향리의 권한은 어떻게 되겠어? 내려갔겠죠. 그 다음에 특수행정구역 없어집니다. 그래서 차별을 조금 이렇게 없애고 이론적으로 바꿨다. 그리고 유향소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지방의 양반 사족들 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수령과 향리들이 이제 일을 하는데, 향리는 그 지역에서 계속 일을 하니까 이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기도 쉽고, 그리고 권력을 남용하기도 쉽고, 수령 같은 경우는 상피제라고 해서 그 지역 출신 임명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 지역을 잘 몰라. 그래서 유향소가 수령은 도와주고 향리는 딴짓 못하게 감시하는 역할을 하면서 백성들의 풍속도 교화하는 이러한 보완적인 기구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관리선발기구는 문과, 묵과, 잡과 이렇게 있었는데요. 차이점, 고려와의 차이점은 묵과가 새로 생겼고 승과는 없어졌다라는 거. 그
그다음에 인사관리제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과거제도고요. 두 번째로는 선거, 고관의 추천으로 임명이 되는 거. 그다음에 음서가 있기는 했는데요. 대상이 축소가 됐고요. 이들은 고관 승진이 불가능해서 만약에 음서로 가도 과거 시험을 따로 봐야 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인사의 공정성 강화로 오품 이하의 관리를 임명할 시 대간의 동의를 얻는 서경, 그리고 자기 출신 지역으로는 지방관으로 임명이 안 되는 상피제. 그래서 권력이 독점되지 않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인사를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받는 거니까 좀 공정성 있게 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다. 근데 교육제도 보면은 관학, 사학, 관학은 관청, 국가, 사학은 뭔가 이렇게 그 관청 외에, 그쵸? 이렇게 만든 거. 그래서 성균관, 사학, 향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학은 서원, 서당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들 프린트를 내가 안 나눠줬을 거야. 이거 내가 나눠줄게요.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비변사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는데, 이 비변사가 뭐냐면 변방을 방비하는 기구라고 해서 이제 외적이 침입해올 때 그런 것들 이제 논의하는 회의기구였어요. 그래서 원래 16세기 초에 여진족이나 왜구들이 침입을. 그래서 원래 1510년 중종 때 부산포, 연포, 제포에 살던 일본 거류민이 폭동을 일으키는 삼포외란이 이제 계기가 돼서 만들어졌는데, 원래는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임시기구였다가 뭐가 일어나? 외란이 일어나면서 전쟁이 이게 7년 동안 지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비변사가 어떻게 되냐? 거의 최고기구처럼 되고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전후복구, 그리고 또다시 후금의 이런 부상, 그리고 또 호란 두 차례 일어나죠. 사회 경제적으로 많이 변하죠. 그래서 이것들을 막 대응하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유지가 돼서 이게 계속 기능을 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의정부랑 육조 같은 기존의 기구가 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업무는 엄청 효율적으로, 왜냐면 이 기구에서 모든 걸 다 하니까. 대신 이 기구에서 일을 하는, 이 국정의 주도권을 쥔 붕당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이런 좀 단점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에 세도 가문이 비변사를 장악하면서 국정을 농단해서 고종 때 의정부 기구를 부활하면서 이 비변사를 폐지를 하는 이러한 식으로 이제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안녕.